1945년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던 바로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멎어갈 무렵 한 대의 비밀 열차가 오스트리아의 깊은 산맥을 조용히 그러나 은밀하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한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평범한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 눈부시게 찬란한 다이아몬드, 인류의 예술혼이 담긴 귀하디귀한 예술품,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 보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가치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부가기차, 한 칸 한 칸에 철저히 봉인된 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당시 폐색이 짙어가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직전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그에 동조했던 헝가리의 파시스트 정부는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 시민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셀 수 없는 재산을 이 열차에 실어 서쪽으로 빼돌리려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재산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와 눈물, 끔찍한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진 전쟁의 전리품이었으며 약탈과 학살의 비극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슬픈 증거들이었습니다. 열차의 움직임은 전쟁의 마지막 발악이자 탐욕의 끝없는 추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스트리아의 깊은 밤하늘 아래를 가로지르던 이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열차는 마치 무언가에 묶인 듯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모두를 경악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열차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젯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40억 달러에 달하는 귀중품을 실은 거대한 열차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열차를 움직이던 강력한 기관차도, 열차에 타고 있던 숙련된 승무원들도, 그리고 그 안에 가득했던 엄청난 양의 금괴와 보물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물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은 곧바로 수많은 추측과 소문의 중심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훗날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회자된 헝가리 황금열차 사건의 비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의 실종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자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라진 열차는 마치 전쟁의 죄악을 삼켜버린 듯 어둠 속으로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헝가리 파시스트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아르파드 톨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열차의 조직과 운영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자 유대인 약탈의 설계자였습니다. 톨디는 헝가리 전역의 유대인 약 80만 명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몰수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걸린 것은 금과 보석 같은 명백한 귀금속만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그림과 고가구, 심지어 유대인들의 손가락에서 강제로 빼낸 결혼반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역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강탈된 귀중품들은 수많은 가방과 상자에 담겼고, 각각의 물건에는 원래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번호표가 철저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번호표는 일견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사실은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품들의 진정한 주인들은 대부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어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톨디의 소나기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빼앗긴 재산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잃어버린 삶의 일부였고,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아픈 유산이었습니다. 톨디는 이처럼 잔혹하게 약탈한 모든 재산을 무려 46량의 열차에 실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 귀중한 약탈품들을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200점이 넘는 인류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명화, 수천 개의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현금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의 총가치는 1945년 당시 기준으로 약 3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약탈품이 기차에 실려 비밀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 범죄와 탐욕이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황금열차는 나치와 그 동조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헝가리로 급속히 접근해 오자 톨디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밀려오는 소련군의 압박은 톨디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급히 열차를 서쪽으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전선의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톨디는 결국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치기 직전 열차에 실려있던 막대한 금괴 중 일부를 트럭에 옮겨 따로 빼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괴들은 지금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하며 미스터리한 실종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톨디의 개인적인 탐욕이 낳은 또 다른 실종 사건이자 황금열차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금괴들은 어쩌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 채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며칠 뒤 오스트리아의 조용한 마을 베르펜 인근에서 마침내 이 비밀 열차는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황금열차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열차를 압수하고 귀중품을 확인했으며 이어서 미군이 그 열차를 넘겨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미군 병사들이 믿기 어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부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예술품들이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기쁨이나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차가 발견된 그 순간부터 잔혹하게 약탈당했던 유대인들의 재산은 또 한 번의 약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약탈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나치에 맞서 싸워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했다고 자처했던 해방군, 특히 미국의 군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윤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이 귀중한 물품들을 전쟁 중에 몰수된 무주 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는 재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자가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약탈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차에 실려있던 상당수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은식기와 섬세한 도자기들은 미군 장교들의 숙소를 호화롭게 장식했습니다. 페르시아산으로 추정되는 값비싼 카펫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고위 사령관의 집으로 옮겨져 그들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교는 열차에서 가져온 최고급 침대부와 정교하게 세공된 접시로 자신의 거실을 꾸몄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윤리의식은 마비되었고 약탈은 정당화되거나 묵인되었습니다. 소유자의 슬픔과 고통이 담긴 물건들은 또 다른 이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열차에 실려있던 대부분의 물품이 잘츠부르크 군정부 창고로 옮겨져 최종적으로는 전후 난민들을 돕는 단체를 통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물품이 개인적으로 유출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열차 안에 있던 약 200점의 명화는 끝내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카소, 렘브란트, 모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으로 추정되던 이 그림들은 예술계에 큰 손실로 남았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에는 이 명화들이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 소유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소장처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된 과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군에 의한 약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었을까 하는 강력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벌어진 은밀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1급 기밀로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헝가리 황금열차라는 이름조차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런 사건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깊이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99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홀로코스트 자산진상조사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 오랜 비밀의 문이 비로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은 전쟁 중 발생한 불법적인 자산 처분 문제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에는 인류의 양심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황금열차 자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약탈당했던 유대인들의 재산이 해방군이라 자처했던 미군에 의해 또 한 번 약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은 두 번이나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잔혹한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러 온 보호자들에게 말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하며 전쟁의 복잡성과 윤리적 딜레마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결국 2001년 헝가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용기 있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열차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법정은 마침내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미국 정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2,5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배상금은 전 세계 홀로코스트 생존자 복지단체에 분배되어 비록 물질적인 보상이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작은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이는 늦게나마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열차의 진짜 비밀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톨디가 트럭으로 옮겨 사라졌던 일부 금괴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금괴들은 어디로 숨겨져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미군에 의해 그 행방이 묘연해진 200점의 명화는 지금 어느 박물관의 은밀한 수장고에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장가의 손에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미군 장교들의 개인 소유로 넘어간 수많은 예술품과 귀중품들은 지금 누가, 어디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 곳곳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부만을 알 뿐, 전체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진실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그림자를 남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분명 끝났지만 그 전쟁이 낳은 약탈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총성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살아남아 인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탐욕의 흔적은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황금과 함께 사라진 그 열차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남긴 가장 값비싸고 잔혹한 죄의 증거였으며 인류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열차가 남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황금열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간 본연의 탐욕과 권력의 남용,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약탈의 순환에 대한 경고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열차는 오늘도 침묵 속에 우리에게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